지금부터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의 작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한희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은 실제로 초등학생 선생님이 된 적이 있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교육대학교 학생일 때 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세 번에 걸쳐서 학교에 가가지고 교생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이후에 학교 선생님이 되지 못해서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실제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더라면 이런 선생님이 되어서 여기 나오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하겠습니다. 왜 책 제목이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합니까? 네, 세미 씨나 한희 씨가 이 책을 잘 읽었더라면 왜 책 제목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책에서 보면 나중에 그 남자친구가 아까 뭐야, 승리를 할 거냐, 사랑을 할 거냐, 뭐 이 부분에서 결국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이제 승리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너보다는 대갈 장군이어도 좋다. 그래서 대갈 장군이라는 거는 아주 머리가 큰 사람을 말하는데 요 책에 나오는 그 다임 쌤이 머리가 큰 쌤이어서 대갈 장군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배신나는 아이보다 다임 쌤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 사실은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말은 다임 쌤이 대갈 장군이어도 다임 쌤이 하는 학급 운영 방식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것 때문에 그 다임 쌤이 좋다. 그런 교육 방식이 좋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 한희 씨 말해주세요. 작가님의 꿈은 선생님 말고 또 다른 꿈이 있었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섬 마을에 선생님이 되는 꿈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도 있었고,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마을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뭐지? 까까머리 남학생의 그 중학교 여학생 그 짝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가요? 네, 부끄럽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과 다른 학교에 다녔었고 그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 여학생은 학교를 오는 길이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늘 마주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서 주고 싶었는데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편지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 책에서 이제 선생님이 편지 쓰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그런 그 첫사랑의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제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가 쓴 것입니다. 한니 씨 말씀해 주세요. 책에 현장체험학습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롯데월드 부분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6만 4천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그때 공 3개가 아닌 공 4개에서 쉼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은 오타가 난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정 교요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세계 1,000네 자리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또 외국에서는 4자리, 10,000자리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희가 이거 책을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6만 4천 원 할 때 사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쳤었는데 출판사에서 축제 옆에다가 동그라미 좀 쉼표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건지 뭐 그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세 자리마다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 비해서 외국의 나라들은 만 단위별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뭔가요? 네, 저는 학교 교육이 도서관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나오는 교실의 이야기는 제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단지 교실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도서관에 무슨 책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동화로 놓게 됐습니다. 한니 씨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은 어, 약 몇 년도쯤에 나왔었나요? 네, 책이 몇 년도 정도에 나왔나를 알려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저 앞이나 뒤인데 이 책 뒤에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면 2020년 6월 10일 날 초판 일세 인쇄했다고 되어 있어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나온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쓴 거는 2019년에 이 책을 썼고 출판사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림 작업도 하고 편집 작업도 하고 하느라고 발행된 건 2020년 6월에 발행된 건데 이 대가의 장군들도 좋아라는 책이 제가 쓴 첫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더 많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넣은 이유는 뭘입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처음 이유가 기본소득을 널리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갈장군의 도조화라는 책이 처음에 이 책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그중에 이제 잘려나간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을 살려서 책 한 권으로 새롭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더 먼저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에도 기본소득 얘기를 좀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개론문고에 이제 현장체험학습 갔을 때 거기에 기본소득 도로 전시회를 한다는 그런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 아이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앞으로 이제 AI라든가 로봇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 부분 AI나 로봇이 더 잘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 책에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책이 2020년도에 나왔으면은 그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써져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출판사가 잘못 써가지고 세종특별시라고 써진 건가요? 그건 아마 그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원래는 써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줄여서 세종특별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세종특별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네, 그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다른 거를 잘 모릅니다. 그냥 줄여갖고 그냥 세종시 뭐 세종시라고 하기도 하고 세종특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플레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선생, 자,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뭐, 체형학습 가는 거를 직접 아이들이 정하는 것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 같은 곳에서 반 학급 단위로 현장 체험 학습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서 간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쌤들이 하는 학급이 별로 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었다면은 그 반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회를 주고 싶나요? 네, 꼭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쌤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에서 동아리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서 기획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이 책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 스스로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 계획을 세워서, 다니고, 저는 그냥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아이들 뒤만 졸졸졸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길을 잃기도 하고 잘못 들어서 삑삑 돌기도 하고 하였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더라면 당연히 이런 방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책에서 나온 아이들이 만, 그 여기 진짜 만나본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가요? 질문의 뜻을 조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책에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도서관에서 본 그런 아이들 해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아이들의 비슷한 내용이 있나요? 물론 뭐 여기 있는 인물을 똑같은 인물을 소개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 책에서 그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캐릭터로 삼아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인물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뭐 이름이나 뭐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친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어쩌다가 이런 내용의 책을 만들게 되었나요? 네,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을 원래 먼저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책 대갈장군이도 좋아해 나오는 그 선생님하고 이제 나는 자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처음 연구를 보고서 그 부분을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잘린 부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얘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학급의 이야기를 하나 써보자라고 생각에 이르러서 그렇게 학급의 이야기를 쓰게 되고 그 안에다가 기본소득 얘기를 좀 이렇게 배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게 되었는데 오히려 출판사에서는 제일 처음에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보다 요 대갈장군이도 좋아하는 책이 더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더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건데 기본소득 얘기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이 책을 더 먼저 출판하게 되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으로 쓴 책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그 이후로 쓴 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있나요? 때는 사실 이유로 쓴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썼는데 책 출판만 늦게 나온 게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 해서 이 책은 뭐, 그, 제명이라는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기본소득 어린이 대회, 세계 어린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모험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인데 앞에 두 권이 다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건 동화 형식은 아니고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책이 바로 요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역시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의 문제라던가 뭐 불평등의 문제라던가 성차별의 문제라던가 로봇과 AI로 인한 실직의 문제라던가 이런 우리 주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만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권까지 썼고 다섯 번째 권을 써야 하는데 아직 출판사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섯 번째 책을 쓰고 싶습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을 만들고 서점에 내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쁜 마음 말고, 긍정적인 반응 말고, 부정적인 기분이나 느낌이 든 적이 있었나요? 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책이 제대로 잘 팔릴까? 책이 잘 안 팔리면 출판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출판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과연 이 책을 흥미롭게 재밌게
읽을까? 아니면 지루하게 잘 안 볼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책에 많이 쓴 게 그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했는데, 기본소득이 왜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나요? 네, 시민들이 기본소득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아야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민주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투표를 행사하지만 사실은 몇백 년,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모두가 다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부유한 사람들 일부만 투표를 한다던가, 백인만 투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들, 자기의 권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제도, 투표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 것처럼 기본소득 역시 지금은 낯설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건가,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용기가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건 또 더 활기찬 그러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이 쓴 모든 책들에는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게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려고 책을 쓴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기본소득 이야기를 쓴 겁니다. 어, 뭐 나중에 이제 그 기본소득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기본소득 얘기를 썼고 또 기본소득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켰고 조금 더 다양하게 썼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기회가 된다라면 또 다른 형태로 기본소득을 써본다던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써본다던가 더 내용을 풍부히 해서 쓰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도 기본소득을 하고 싶다고 대통령에게 편지 쓴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본소득을 하고 싶다고 편지를 쓴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그 답장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취재해서 기사 그 당시 제가 이제 신문 오마이뉴스라는 그런 시민 기자 뉴스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보도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기본소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편지는 어떻게 쓰는지 그런 방법도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은 만드는 과정에서 글을 쓸 때 종이에다가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출판사에게 보내나요? 아니면은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나요? 네,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워드를 열심히 쳐서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내용도 보고서 다시 좀 바꿀 건 바꾸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교정 교율도 이렇게 봐서 오타나 맞춤법 잘못된 거 없는지도 살펴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한희 씨 같은 독자가 콕콕 집어넣어서 이거 틀렸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림책 그림 그려줄 작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이 그림 그려준 것까지 다 가지고서 출판사에서 최종 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을 때, 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뽀까뽀까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동화를 한 편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그거는 책으로 못 내주겠다 하는 바람에 출판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니, 한니 씨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은 이 온라인 수업을 먼저 시작했나요? 아니면은 책을 쓰는 걸 먼저 시작했나요? 어,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시작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직접 만나서 함께 수업하는 것들이 훨씬 먼저 시작을 했었고, 최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2019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을 했고,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때 이제 대면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줌 수업은 그 이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직접 만나서 하는 거로 하면은요? 질문이 직접 어떤, 마- 네, 직접 만나서 하는 걸로 직접 그 만나서 일을 하는 거는 하면 제가 1994년도,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이 책을 쓴이 거의 20년도 더 전에, 25년도 전에, 부터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길게 하고, 책은 나중에 쓴 겁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책들을 쓰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 수독을 알려주고 싶고, 뭐, 그래서, 기본 소득에 관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그래서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에도 싣고 뭐 브런치라는 곳도 싣고 블로그에도 싣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글을 썼더니 한 출판사에서 제 글을 보고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본소득 책을 함께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뭐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쓴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출판사에 갖다 드려서 출판사에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먼저 글을 열심히 썼던 거고 그걸 보고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안을 받고 다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형태로 썼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작가들 같은 경우는 먼저 글을 다 쓴 다음에 그 원고를 출판사에 이렇게 보내면 출판사에서 그 자기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판할 건지 안 출판할 건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니 씨 말씀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언젠가요? 방송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셰프님. 있으시죠? 그, 이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면서 그, 방송도 같이 하잖아요. 녹화해서 유튜브, 네. 어, 그래가지고, 네네. 그거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줌으로 해보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거나 줌으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녹화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 이제 결석한 사람들 다시 보라고 또는 이제 다른 또 궁금한 사람들
보라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또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모님들이 우리 수업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게 한 시간짜리가 길어갖고 업로드가 안 됐었는데 그때는 계속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정책이 풀려가지고 한 시간 넘는 것도 이제 업로드 하시면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어린이들이 받는 것을 찬성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직, 직접 다 생각해서 한 것인가요? 네, 당연히 작가가 생각해서 쓰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제 학급 사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 문화를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토론을 한다면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펼치니 기본소득 얘기를 갖고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한니, 한니 씨 말씀해 주세요. 그 작가님이 그 글을 쓰고 출판사에게 보내면은 그 출판사가 다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출판사가 다시 그 그림 그리는 따로 사람한테 보내나요? 네, 출판사에서 글을 받은 다음에 출판사에서 아는 그림 작가를 따로 섭외를 해서 그 글을 그 그림 작가에게 주면 그림 작가가 이제 이 글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다시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그림 작가에게 글은 글 작가에게 의뢰하고 그림은 그림 작가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출판사에서 모아서 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기본소득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는 기본소득을 어린이도 받는 게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기본소득의 원칙 중에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서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받는 게 기본소득이고 또 무조건성이 있어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걸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고 개별성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고 정기성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번 꾸준히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성에서 그거 갖고 이제 뭘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원칙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도 대한민국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가 잠깐 고장이 났는데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런 날이 있었나요? 뭐 특별히 그런 날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이제 산에 같은 데 갈 때 계속 머릿속으로 책을 어떻게 쓸까 막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때그때 이제 뭐 음성 녹음을 뭐 한다던가 외문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걸 놓치는 경우에 내가 뭘 생각했지라고 하면 막 아주 마음이 막그 답답해갖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산을 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책에서 뒷산에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산을, 산을 가다가 생각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산에 가서 그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한 선생님이 실제로 반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셔서 그 이야기를 보고서 이 이야기를 동화 속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흉내내서 쓴 것입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네, 대갈장군에도 조화라는 책을 쓰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기보다는 토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여자아이 할머니가 사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쓰면서 너무 저도 이렇게 막 슬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책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막 울면서 그 부분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책이 나온 것 보고 마음에 들었었나요? 네, 뭐 그림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근사했습니다. 또 이 배가적인 캐릭터는 이 그림 작가가 저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닮았다고 막 할 정도로 그랬고 어쨌든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왔던 것이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음,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책을
책 내용을 지을 때 주로 컴퓨터로 하나요?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나요? 어, 저는 노트북이 따로 없어가지고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거기에 저장시켜 놓고 나중에 그걸 불러다 쓰고 그런 식입니다. 데스크탑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 막 대갈장군 그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대발상군이라는 별명이 실제로 있었고, 뭐 얼큰이 얼굴 크다고 얼큰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래서 놀림들 많이 받았던 기억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이 놀렸던 별명 중에 작가님이 가장 싫었던 별명은 무엇인가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싫은 건 없었는데 딸기코라고 해서 코가 이렇게 코에 이제 그 피곤하면 뭐가 났는데 코가 빨개져서 딸기코라는 별명도 있었고, 사실 대갈장군이라는 별명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 그렇게 들리기 싫은데 이렇게 놀렸던 친구들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나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추억이고 저 역시 뭐 그 친구들한테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놀렸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뭐 서로 놀릴 때 마음 상처 받았는데 뭐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과하거나 뭐 그런 거를 받을 정도로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행복했던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그 작가님의 별명으로 놀렸던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음, 이왕이면 멋진 별명으로 불러줘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섬심당 빵 얘기가 나왔는데 직접 섬심당 가서 빵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소금수당 가서 빵 먹어본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정도만 해도 성신당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인기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어, 가서 먹고 싶으면 가서 그냥 먹으면 됐었는데 지금 막 줄을 엄청 서가지고 막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다 가다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희,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질문 말고. 네, 하십시오. 그, 여기에서 이 책에 나온 그, 자기소개하는 것처럼 9시 되면 바로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됩니다. 사회자가 끝내면 됩니다. 어, 그럼 작가와의 만남을 끝내, 질문한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